지난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비추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제가 조금 요즘 계속 연재하고 있듯이 캐나다에서 트러커 대기, 특히 제가 사는 온타리오에서 트러커 되는 거 관련해서 이것저것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회사 선택부터 그동안 얘기를 쭉 해왔고, 이제 토론토 제가 사는 에어리어에서 어디를 가는지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촬영 일자는 1월 13일입니다. 12일이네요. 네, 12일이고, 제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광경 달리는 곳은 와이오밍 인터스테이트 80번 지금 달리고 있고요. 락스프링이라는 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쪽으로 오는 경우는 웨스트 바운드,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는 경우가 주가 되겠죠. 트라이앵글 뛰는 차들은 뭐 저쪽으로 돌아갔다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다르게 갈 수 있지만 대부분 샌프란시스코나 오레곤 쪽 가는 차들은 이쪽을 경유해서 가야 됩니다. 저기 남쪽으로 가는 길도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이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쪽 그쪽이나 애리조나 쪽 가는 차들은 그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 샌프란시스코나 오레곤 쪽으로 가는 길은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80번 여기를 지나가야 되죠. 물론 겨울에는 곳곳에 눈도 많이 오고 힘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제일 드라이버들, 웨스트바운드 뛰는 드라이버들 겨울에 어디가 제일 그지 같냐 물어보면은 이 도로를 얘기할 수 있겠죠. 며칠 전 라이브에도 나갔지만 클로즈도 자주 되고요. 보통 이제 여기까지 오던 거리는 대략 토론토에서부터 지금 제가 온 거리가 거진 뭐 3,000km 가까이 좀 안 돼요. 2,000 몇백 킬로, 2,700km 온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면서 여기를 여름 같은 경우가 쑥 지나가거든요. 물론 이제 업앤다운도 심하고요. 내리막도 좀 세고 보통 여기를 다니면은 뭐 여름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대부분 바람도 많이 불고요. 눈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며칠 눈도 안 오고 좋아서 오늘은 달리기가 좋은 거예요. 클로저도 자주 되고요. 여기 잘못 들어오면 어쩔 땐 이틀 3일씩 갇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이 길로 가는 방법이 제일 쇼컷이기 때문에 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역 자체가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안 살기 때문에 도시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트럭스탑도 뭐 곳곳에 좀 띄엄띄엄 있지 자주 나오지도 않습니다. 레스트 에리아도 뭐 초입부나 거진 끝바지 쪽에 좀 잘 돼 있고 대부분 클로즈 할 때도 많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측에 파킹 에어리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데 세워놓고 자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데를 지나가야 되는 게 겨울에는 좀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낮에 지나가면 행운입니다. 근데 이제 바람이 많이 불거나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 길은 만약에 클로즈가 되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언젠가 옛날에 제 영상에 보면은 뭐 일로 쭉 가서 끝에서 솔트레이크 시티 쪽으로 갈 때 굳이 80번으로 가지 말고 84번 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제가 알려드린 것도 있는데 딱 10한 8km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밑으로 돌면은 산을 안 넘어가기 때문에 스키장 쪽을 넘어가야 돼요. 80번으로 가면 유타에서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도 이쪽을 다니는 이유는 초보들한테는 좋아요. 이 겨울만 빼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차에 이상만 없다면은 경력을 쌓기 좋은 코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스피드 리밋도 80마일이면은 130km입니다.
물론 저희 온타리오 차는 105km 이상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밟을 일은 없고요. 요 길이 처음에는 신기합니다. 막 처음 운전할 사람들은 낯설고 막 사막 뭐 이런 우주 행성에 온 것 같고 신기한데 달다 보면은 솔직히 이 와이오밍을 지나가는 것 자체가 점점 두려워져요. 운전을 못해서라기보다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고요. 바람이 세다 보니까 저도 그동안 10년 넘게 운전하면서 이쪽 왔다 갔다 옛날에 하면서 바람에 넘어간 트럭들을 많이 봤어요. 바람이 세기 때문에. 지금 앞에 보이는 우측에 차 서 있잖아요. 저렇게 서 있는데도 바람이 넘겨버릴 정도로 셉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방금도 막 팅팅 소리 나죠. 도로 조건이 안 좋아서 돌도 많이 튀고요. 유리도 많이 깨지는 데죠. 근데 이제 이 길을 선택하는 건 가깝기 때문에 노선을 선택합니다. 물론 이제 LA 쪽으로 가게 되면 상황은 달라요. LA 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미저리로 해서 오클라호마 시티로 해서 40번을 타고 가는 방향도 있지만 또 아니면은 덴버 제일 쇼컷은 사실은 그 덴버 산 넘어가는 거 여름에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 좀 험해요. 그래서 이제 이 와이오밍으로 돌게 되면은 한 1시간 20분 정도 돌아갑니다. 솔트레이크 시티를 거쳐가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좋은 회사들은 덴버로 안 보냅니다. 덴버로 안 보내고 솔트레이크 시티를 기점으로 해서 마일리지를 잡아줍니다. 물론 제가 다니는 회사는 바퀴 굴러간 데가 다 주기 때문에 제가 어디로 가건 제 자유지만 그래서 뭐 덴버로 넘어가는 회사도 있고 근데 이제 덴버로 안 가려고 이쪽 길을 선택하게 되죠. 여름에는 좋아요. 시원하고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바람 불고 하기 시작하고 이제 겨울을 보내다 보면 오기가 싫어지죠. 몇 번 경험을 해보고 또 여기서들 또 사고들이 많이 나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특히 야간 운전이나 눈보라 휘라치고 또 눈이 안 올 때에도 지금 여기는 이제 옆에 듬성듬성 분지가 있는데 평야를 달릴 때 바람이 세기 때문에 도로 양 옆에 가에 쌓여있던 눈들이 바람에 날려서 바닥이 항상 빙판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쪽 길에 뭐 풍경 감상하러 오기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달리다 보면은 저 산이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토론토에서 캘리포니아로도 뛰는 거 여러 가지 루트로 뛰죠. 네.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워싱턴, 오레곤, 미국 서부 쪽이죠. 쫙 서부 쪽이고 그렇게 갔다 오면은 대략 5,000마일에서 5,800, 6,000까지도 마일지가 나옵니다. 그 노선을 갔다 오면은 늦어도 11일, 12일 안에 들어옵니다. 뭐 물건 상차가 늦어졌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리퍼 냉동 트레일러, 냉동 냉장 트레일러 갖고들 많이 가는데 지금 제가 가져는 드라이예요. 저희는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드라이만 갖고 하고. 그래서 냉동 냉장은 짐 실을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풀로드 짐도 있지만 이제 LTL로도 많이 갑니다. 여기저기 들리면서 LTL이 몇 군데 하차를 해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플로리다에서 플로리다다 쏘리 캘리포니아에서 가져오는 짐값이 가장 좋습니다. 그 냉동 리퍼로 가져오는 짐값이. 그래서 뭐 거기서 가져오는 짐값이 워낙 좋기 때문에 먹을 거 푸드 그죠? 저 쌀도 가져왔잖아요. 다 웬만한 캘리포니아에서 다 가져와요. 웬만한 건 다.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제 물건이 안 나올 때는 멕시코에서 또 올라오는 물건이 애리조나 유마 샌디에고 가기 전에 그쪽에서 내려옵니다. 그쪽이야 뭐 일로 갈 일이 없죠. 그래서 축복받은 땅 LA를 가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를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겨울에 남쪽 캘리포니아를 가게 되면은 굳이 일로 안 가도 되지만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갈 때는 이 길을 타야 됩니다. 오레곤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여기 넘어가는 게 꼭 그 겨울에가 항상 힘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력이 없으신 분들 다니기는 좋은데
겨울에 가게 되면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바람이 엄청 세죠. 예. 아마 북미에서 바람이 가장 셀 겁니다, 이쪽이. 예. 아무튼, 요런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길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고생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막 그냥 제가 다니던 텍사스로도 좀 좋아서 막 달리면은 누구나 돈을 벌죠. 여기를 서로 가려고 그러죠. 근데 여기도 가기 싫어하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중간에 이제 36시간 리셋도 하고 돌아와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가는 거를 좀 꺼려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초보 때는 여기로 다니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뭐 말 그대로 한 달 논다 치더라도 11개월 동안 한 달에 2번씩 22번만 갔다 오면 1년이 그냥 지나가요. 저도 저희 자녀들이 좀 어릴 때 캘리포니아 로드를 한 3년 탔는데 아이들 크는 걸 못 봤어요, 제대로. 근데 놀라는 거는 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쑥쑥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 한편으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토론토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북쪽으로 캐나다 로드 북쪽 길로 해서 밴쿠버 쪽으로 갔다 내려오는 차들도 있고요. 미국에서 짐 싣고 아니면은 캐나다에서 뭐 저기 시카고 북쪽 위스콘신이나 미네소타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짐 내리고 다시 캘거리 가서 짐 실어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내려와서 캘리포니아 가서 짐 싣고 오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캐나다에서 저희 사는 토론토에 텍사스 갔다가 텍사스에서 중부를 가로질러서 그래가지고 다시 캘거리 갔다가 캘거리에서 다시 캘리포니아를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쪽 길을 탄다는 거는 긴 시간 운전을 해야 되는 걸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가 리밋이 세다 보니까 높다 보니까 방금 전처럼 이렇게 핸들 컨트롤이 안 되는 드라이버들이 속도를 내서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조심할 일도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조건들을 어디를 가든지 다 똑같아요. 분명히 무조건 돈 되는 노드는 없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토론토에 텍사스 가는 노드도 마저 얘기를 해볼게요. 텍사스도 보통 6일에서 7일이면 갔다 옵니다. 근데 일이 없을 때 느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리셋 안 하고 갔다 올 수 있는데 이제 여러 군데를 들리고 하면 리셋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일이 꼬이면. 근데 이제 텍사스 로드는 6일 만에 갔다 오거든요. 웬만하면. 갔다 와서 리셋하고 또 나가고. 마일리지가 일단 한 3,500에서 4,000마일 가까이 되니까 경로마다 다르지만요. 꿀로드입니다. 꿀로드. 겨울에도 따뜻한 데로 다니고요. 눈이 안 온다는 전제하에. 그러다 보니까 트럭 회사들이 임금을 좀 낮게 측정했습니다. 컴퍼니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안 그런 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데가 쉽지 않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올 작년 초에까지 캘리포니아를 계속 다녔었죠. 다녔는데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투지타지 도저히 안 나니까 이제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금 인상도 해줬지만 텍사스 노선을 한동안 탔었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노드값이 점점 오르다 보니까 이제 덤핑이 들어와서 저희 로드가 조금 끊겼는데 그래도 지금도 로드가 좀 있어요.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한국 갔다고 했다고 내가 원래 캘리포니아 안 가거든요. 안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좀 갔다 오서 마일리지를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나온 거고요. 이렇게 또 한 번 갔다 오면은 알찹니다. 또 뭐 컨디션이 괜찮으면은 이제 오다가 리셋하고 들어가서 어차피 로그 부분 살아있으니까 또 일을 해도 되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뭐 오다가 리셋해도 집에 가서 그냥 하루만 쉬고 편하게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속이 편해요. 뭐 대부분 이쪽 가는 노선들은 저는 드라이브인이라서 뭐 상관없이 나기는데 대부분 주말, 목, 금, 토, 일요일 이때 출발을 합니다. 보통 이제 걸리는 시간은 3일 반 정도 잡아야 돼요. LTA를 하면 이제 들려 오니까 4일 걸리지만은. 그래서 이제 짐을 내리고
대부분들 이제 리셋을 먼저 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특히 리퍼가 그래요. 이제 드라이밴으로 갖고 다니는 회사들은 리셋을 안 합니다. 예. 리퍼는 생물을 실으면은 언제까지 와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신선도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드라이밴은 그런 게 드물기 때문에 싣고 떠나서 뭐 하루 정도 늦어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이렇게 또 드라이밴 끌고 가서 짐 하차하고 바로 또 짐을 연결해서 싣습니다. 싣고 돌아오다가 괜찮은 장소에서 이틀 밤만 자면은 리셋이 되니까요. 잠을 자면서 리셋을 같이 해버리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노드는 장시간 가는 노드예요. 네. 물론 이제 밴쿠버 쪽에서 다니시는 분, 밴쿠버에서 뉴욕 쪽으로 다니는 분들도 있고, 샌디에고에서 플로리다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더 길겠죠, 거리가. 네. 아무튼 이렇게 대충 이런 길을 달립니다. 뭐 텍사스는 뭐 제가 중간에 곁다리를 넣었지만은 텍사스 역시 제가 많이 그동안 보여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미드웨스트, 네. 75번 인터스트 75번을 타고 사우스 쪽으로 가는 노드, 네. 그거하고 플로리다를 연장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플로리다는 아마 다음 걸로 또 늘어질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달린다는 거, 예. 알아두시고, 뭐 제가 뭐 겪어본 거 얘기하는 거니까요. 예. 제 느낌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은 뭐 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뭐 이렇게 마음 같아서는 막 전체적인 걸 다 어떻게 담아서 보여주고 싶은데 느껴보기 전에는 몰라요. 이게 그래도 이제 좋은 거는 하나가 있다면은 막히는 거 없으니까 이제 하루에 1100km 이상씩 쭉쭉 뽑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달리는 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로컬 다니고 픽업 딜리버리 하면서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은 많이 쓰고 정신은 없는데 마일은 적게 나오죠. 대신 이제 캘리포니아 로드는 밖에서 쉬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유가 좀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죠. 시간을 맞춰서 낮에만 운전할 수 있게 세팅해서 갈 수도 있고요. 제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캘리포니아 뛰는 노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굿모닝이었습니다.